수를 쓸 때 이렇게 쓰기로 일단은 약속을 했어. 우리가 쓰는 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a를 어떻게 쓰냐면 1부터 10 사이의 수 7.35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이해되니? 선생님 그때 3.17 예시로 들었네. 얘를 3.17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3.17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숫자 배열이라 부르고 3.17을 뭐라 부르고 숫자 배열이라 부르고 얘를 n을 정수 부분이라 말하고 얘가 n이 의미하는 게 뭐다?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n이 정수 부분이 이 4가 의미하는 건 뭐다? 자릿수라고. 전혀 다른 해석이야. 그 다음에 얘를 소수로 바꾸면 얘는 선생님이 A씨만 든 거야. 정확한 값은 아니랬지. 얘는 4는 진수 N1이 5자리임을 알려준 거고 0.5134는 소수 부분은 가수라고 해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로그로 바꾸면 이 N의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그 N을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알파로 표현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로그 n을 n 플러스 알파라고 앞으로는 작성을 할 거고 이때 n은 정수, 알파는 0부터 1 사이의 수. 이때 n은 정수 부분,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n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가우스 로그 n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가우스는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알려준다. 그럼 이해되시죠? 자,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 말하고 이 알파는 뭐로 바꿔야 된다고? 로그 a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를 가지고 우리는 숫자 배열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까지 설명했지. 그리고 그 알파를 쓰면 원래 로그 값에서 정수물 빼면 소수분이 나올 거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지. 그럼 이 식이 앞으로 나오면 얘를 뭐라 읽어?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제 읽을 거다 이 말이야. 소수 부분. 그래서 소수 부분을 뭘로 바꿔서? 로그로 바꿔서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자 로그 9.2가 0.9638이야. 로그 9.2가 0.9638. 그럴싸하니? 그럴싸해 안 해? 자, 개념 노트에다가 아마 선생님 적었는가 모르겠지만 여백이 뭐 여기다 적을게요. 너희들은 아마 적어져 있을 거야 여백에. 외우라겠지. 뭐뭐 외우라 했습니까? 뭐뭐 외우라 했어? 로그 2하고 로그 3 루트 2하고 루트 3 외우듯이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워야 된다고 해. 하지만 책에서는 주어질 겁니다. 쌤이 외우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은 뭐라고? 주어질 거라고 해. 로그 2는 얼마고? 0.3010. 로그 3은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두 개는 외우고 있으라고요. 하지만 주어질 거라 보고 있고 주어질 때 네 자리로 주어질 수도 있고 두 자리로 0.30, 0.48 이렇게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왜 두 개는 외워라 하냐면 우리는 로그 1은 얼마야? 0이죠.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쓴다 했어? 이 부분을 로그를 한 자릿수로 쓴다 했지. 1부터 10까지. 그래서 얘가 뭘 의미한다?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했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로그 2는 얼마야? 0.3010. 로그 3은 0.4771. 로그 4는 0.6020. 로그 4는 2의 제곱에서 2 앞으로 빠지면 2 로그 2라고 해서
0.6020. 로그 5는 0.6990. 로그 5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 로그 연산 로그 10 빼기 로그 2. 로그 2는 1이고 로그 10은 1이고 로그 2가 0.3010에서 0.6990까지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로그 5가 꽤 많이 나오는 수기 때문에 거의 외우기도 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로그 5가 많이 나오니까 외우기도 해. 왜? 깜빡해버리니까. 너희들은 로그 4는 잘 안 까먹거든. 로그 5는 이렇게 되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어. 다음에 로그 6은 0.7782. 로그 6은 로그 2 곱하기 3에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0.7781이야. 자, 로그 7은 못 구합니다. 로그 8은 0.9030. 로그 9는 0.9541. 외울 수 있게 구할 수 있겠지? 42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로그 10은 드디어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수들은 근사값으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야.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우란 말은 이해됩니까 지금? 로그 7 빼곤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필요한 수가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6.3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정확하게 구하려면 로그 6.3을 알려줬을 거고 우리는 6.3 안 되겠다. 6.3 안 되고 5.3으로 갑시다. 로그 5.3은 로그 5하고 로그 6 사이니까 이거랑 이거 사이의 수 정도인지는 알고 있잖아. 판단할 수 있겠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로그 이 두 가지만 외우면 우린 7 빼놓고 요거 빼놓고는 다 구할 수 있고 요 값은 모르지만 알겠어요? 혹시 로그 7이 필요하면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워두는 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여기 로그 1부터 로그 10 전까지는 다 0. 얼마잖아. 당연한 말이지. 왜? 한 자리 수잖아.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그래서 9.2는 한 자리 수야. 한 자리 수. 그래서 정수 부분이 0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로그 x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 표현은 어쨌다? 잘못됐다고 했지.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n 플러스 알파가 0부터 1 사이로 표현해 줘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9638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야? 자릿수. 0.9638이 의미하는 게 뭐야? 진수의 숫자 배열이고 이 값하고 누구랑 똑같아? 로그 9.2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진수 x가 92로 시작하는 숫자 배열이라고. 이해되니? 소수 부분을 뭐로 바꿔? 로그 얼마인지 바꾸고 이 x하고 이 9.2하고 숫자 배열이 똑같다 이 말이야. 몇 자릿수? 소수점 세 자릿수. 결론적으로 x는 0.0092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라고.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번 한번 얼른 구해보세요.
지금쯤이면 구했어야 돼. 연산만 하면 되니까. 로그 187은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로그 1.87을 찾는다. 그리고 로그 187은 진수가 세 자릿수잖아. 세 자릿수지? 그러면 정수분이 얼마다? 2로 2 더하기 이렇게 간다고. 로그 187 찾을 수 있겠니? 이해돼? 로그 187은 아무것도 몰라도 2점 얼마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안 알려줘도 일단은 2점 얼마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로그 187은 2 더하기 0.2718이고 로그 0.218은 소수 첫째 자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2.18을 찾아야 된다고. 소수 부분이 0.3385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를 우리는 로그 값은 한 자릿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자릿수로 앞에 정수 부분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우리가 분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소수 부분을 0부터 1 사이로 만들고 나서 얘를 소수 부분을 0부터 1 사이 만들고 놓고 나서 정수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정수 부분은 확실해. 그래서 정수 부분 찾는 방법은 우리가 때려 맞추는 부정방정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번 그대로 풀어주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그래서 로그 n을 n 플러스 알파로 작성하면 n은 뭐고? 정수고 알파는 얼마고? 0부터 1 사이의 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의 두 근이 n하고 알파니까 우린 적어도 뭐는 알 수 있다? n 플러스 알파는 알 수 있다. 5분의 13 이 말이죠. 소수분 정수분 그대로 쓴 거야. n하고 알파가 5분의 13이면 결론적으로 n은 얼마고? 소수분 확인하고 n은 2이고 알파는 5분의 3 보이지? 보이지? 다시 말해서 로그 n이 얼마다? 2, 5 요거는 로그 n이 필요한 거야. 하나 k값 구하라겠지? 두 근이 다 나왔지? 그래서 두 개의 곱은 5분의 6은 두 개의 곱 5분의 k가 돼서 결론적으로 k는 6이 된다. 자, 어떤 생각인지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적인 생각보다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0부터 1 사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이 말이에요. 자, 5의 28은 m자리수고 이 5의 28은 최고자리 수는 n이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두 가지 알아야지. 정수 부분 찾고 소수 부분 찾아가지고 그 소수가 로그 얼마 사이인지를 알아내라 이 말이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연산이 딱 이쪽 로그에서는 이렇게 소수점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만 이 정도 세 자리 네 자리 연산이 나오고 곱하기 연산이 나와. 그래서 정수 부분 나왔고 소수 부분 나왔으면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몇 자릿수인지를 알아내고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0.572가 도대체 로그 얼마 정도 된지를 알아내야겠지. 그렇지? 그럼 로그 3은 0.4771이고 로그 4는 0. 로그 4가 0.6020인지는 알아냈다 이거지. 로그 4와 로그 3 사이에 있는 수다 이 말이에요. 0.57이란 수가 로그 3과 로그 4 사이에 있는 수를 알아낸 거라고 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결론적으로 우리 요까지만 쓰고도 최고 자릿수는 3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론할 때 푸는 방법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지. 소수문 찾고 여기다가 14 더하면 얘가 로그 K가 나오고 이렇게 식이 표현될 거고 로그 떼면 이렇게 된다고 해. 소수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수분 나왔고 원래 수는 여기다 수를 더할 거냐 이렇게 할 거. 요거 이해되니? 요것이 되는 거? 모든 수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 14는 그래서 뭐야? 로그 10의 14제곱이야. 거기다가 로그 2를 더했잖아. 진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게 로그 연산이라고 우리가 쓰는. 됐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3 이렇게 되겠고. 알겠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자, 요것부터 봐볼게요. 좀 어려울라나? 좀 문제가 좀 이상한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식이 뒤지게 복잡하게 보여. 근데 우리는 얘를 복잡한 식을 얘를 읽을 때 뭐라 읽으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읽는다고. 얘를 읽을 때 뭐를 읽으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읽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김지 어떤 의미?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모르면 지금 상용록을 모르는 거지. 정수 부분은 어떤 의미? 자릿수. 소수 부분은 어떤 의미? 숫자 배열. 정확하게는 누구의? 진수의. 다시 로그를 계산해가지고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고 소수 부분은 진수의 숫자 배열을 알려주는 거야. 그 가짜 수야. 소수 부분은. 그 소수 부분을 뭘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꾸다 보면 숫자 배열이 나올 거야. 누구의? 진수의. 진수 누구야? x제곱에. 이해되니? 그럼 왼쪽 식은 소수 부분이라고 읽고 x제곱의 숫자 배열을 알려줄 거라고. 오른쪽 식은 뭐야 그러면? 오른쪽 식도 소수 부분이지. 그래서 세제곱근 x의 숫자 배열을 알려줄 거라고. 이게 같다는 말은 뭐야? 그 두 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 이런 뜻이지.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 이런 뜻이라고. 여기까지는 해석되지? 왼쪽 식만 보고 요 식이 불편하게 보이지만 이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얘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일단 알았니? 숫자 배열이 같다까지는 해석됐어. 해서 좀 이따 풀고 설명을 드렸어. 자, 11번부터 가볼게요. fx는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x야. 자, f가 보통 정수 부분도 쓰이는데 여기 함수 f 형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그럼 얘를 읽을 때 fx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 소수 부분이라고 읽는다고.
로그 x 빼기 가우스 x는 뭐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읽고 우리는 소수 부분이 읽고 x의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야. 엄마 이해되니? 이래서 x의 숫자 배열이야. 수의 크기가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러면 fx가 가장 큰 값은 누구냐 이거지. 소수 부분이 가장 큰 값은 누구겠냐 이 말이야. 숫자 배열이 가장 큰 값은 누구냐 이런 뜻이야. 맞니? fx가 가장 큰 값이란 말은 숫자 배열이 가장 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누구겠어? 숫자 배열이 크다는 말이 무슨 의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 못 하겠지 우리는.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비교하라는 소리지. 김치 누가 제일 크겠어? X값을요? 이것이 지금 fx 값이 질문이 뭐야? fx 값이 가장 크게 되도록 x를 얘네들을 x에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fx가 가장 큰 놈이 어떤 놈이 나오겠냐 이거지. fx는 아까 어떻게 읽었어? 소수 부분이 큰 놈이야. 소수 부분이 크다는 말은 뭐야? 숫자 배열이 크다는 소리잖아. 숫자 배열이 크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그걸 이해를 못해? 숫자 배열이 크다는 말 이해 못해? 경서 이해했어? 누가 1등이야? 이해를 못했네.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소수점 뒤에 가장 소수점 뒤가 아니라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값은 누구야? x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할 거야. 너희들이 로그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를 하는 소리야. 얘를 넣어가지고 소수 부분이 가장 큰 놈이 누구냐 이거지. 자, 소수 부분이 제일 큰 놈이 누구였어 지금? 지금 써준 수 중에 소수 부분 가장 큰 놈 누구야? 로그 9가 제일 크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 진수의 숫자 배열이라는 거 요놈이 숫자 배열이라고 요놈. 자, 9는 얘고 10은 누구야 그러면? 10은 뭐냐? 소수 부분이 0이잖아. 그러면 숫자 배열이 크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지. 소수 부분이 크다, 숫자 배열이 크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이해됐어 이제? 김지 이해했어? 1등은 몇 번이야 김지? 2등은? 3번 3등 4등 꼴등. 이해되니 지금? 소수 부분이 나타나는 건 숫자 배열이 큰 거야. 왜? 내가 근사과 표현법을 다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 a 플러스 10의 n제곱으로 표현한다 했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그 a의 값을 로그 붙인 게 소수 부분이라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번을 1.8 곱하기 10의 제곱 10의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제곱 2번을 7.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그러면 요놈을 로그로 붙이면 요놈 마이너스 2는 자릿수를 알려주고 죽고 로그 1.8이 소수 부분이라고. 로그 7.44가 소수 부분이야. 어떤 문제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소수 부분이 크다는 말을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문제야. 거저지 거저. 거저에 얘를 다 풀 수는 없고 한번 뭐 선생님이 느낌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8번
국가의 노령 연령의 특성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수분의 노령층 인구수로 나타냅니다. 국가의 유소년층 인구수는 매년 1%씩 감소를 합니다. 유소년층 인구수는 매년 1% 감소해. 1% 감소를 그럼 1% 감소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99%가 되는 거야. 자, 퍼센트 나오면 우리는 뭘로 바꿔? 수로 바꿉니다. 수로 바꿔 퍼센트 나오면 0.01이 감소할 거고 남는 것이 0.99가 남았다. 이렇게 식을 쓸 거야. 노령층은 매년 2%씩 증가합니다. 2% 증가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2가 됩니다. 이해되니? 퍼센트 나오면 뭘로 바꿔? 수로 바꿀 거야. 그래서 40년 후 이 국가의 노령화 지수는 현재의 K제곱배다 이거지. 그러지? 그럼 현재의 노령화 지수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현재 노령화 지수를 1로 보면 사실 보통은 현재의 노령화 지수를 보통은 문자 그냥 A로 놓겠지. 하지만 계산하다 보면 1로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40년 후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A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가 돼? 유소년은 0.99가 되고 0.99 그 다음에 노인은 1.02가 되겠지. 시기에 되니 몇 년 뒤에? 40년 뒤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뭐라고? 이 값이 K제곱이라고. 경서 이 값이 뭐라고? K제곱. 의식 쓸 수 있겠니? 이게 K제곱이라고. 그래서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K는 누구야? K는 0.99분의 1.02에 20제곱 여기까지는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나오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만약 계산하고 싶으면 주어진 시계에 지수 형태가 나왔을 거야. 0.99에 뭐 10제곱 정도로 나왔어야 돼. 0.99에 10제곱 뭐로 써라. 1.2에 10제곱을 뭐로 써라. 이 정도 나왔으면 얘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나왔고 로그 값이 나왔다는 것은 얘를 뭐하라? 로그를 붙여라. 취해라 이 말이야. 로그를 취하면 로그 K는 20에 로그 1.2 1.02 빼기 로그 1.99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1.02는 0.009를 쓰고 0.99는 있어 없어? 0.99 0.99 있어 없어? 있어? 얼마지? 자, 얘를 이용하겠지. 얘랑 이용하겠지. 그러지? 그럼 0.99는 얘를 99로 하면 빼기 1을 해야겠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996 계산되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비슷하게 식을 쓰면 되겠죠. 됐니?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00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 10 곱하기 0.013이 되겠네. 자, 식 쓸 때 꼭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안 날라가.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로그 계산하다 보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송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항상 얘기할 때 그 얘네들은 진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진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그 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진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식을 적어야 된다고. 현재 누구 계산하고 있는 거야? 로그 K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로그 K. 로그 K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린 누구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K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로그 K가 이만큼 되는 수인지는 여기서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얘를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얘는 29하면 두 자리 2점 두 자리 맞나 2.6이 되나요? 뭐라고? 하나 빠지고 0.26 0.26 아 문제 잘못 골랐네 0.26이 됐어. 그럼 0.26은 누굴 찾아야 돼? 0.26을 찾아야겠지. 나왔잖아 0.26이. 결론적으로 K는 얼마다? K는 1.82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잘못 골랐어. 요걸 한번 해볼게요. 다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16번. 계속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56번 접었을 때 두께. 한 번 접으면 두께가 어떻게 되지? 0.1. 자, 한 번 접으면 두께가 어떻게 돼? 아니 이렇게 있는데 한 번 접으면 두께가 어떻게 되냐? 얘를 한 번 접으면 두께 어떻게 돼? 2배. 한 번 접으면 또 2배 이렇게 되지. 그건 알고 있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오 단위가 있네. 안타깝게도. 지금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 연산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연산해야 돼.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왔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식을 똑바로 지금 로그 연산을 못했다는 소리야. 0.05 곱하기 2의 56제곱을 K라 넣고 얘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내가 연산을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15.55가 나왔어야 돼. 그럼 15.5 나왔어? 김지 나왔어 안 나왔어? 뭐가 틀렸는 거 확인해봐 얼른. 이걸 못한다는 소리는 로그 연산을 못한다는 소리야.
이거 몇 줄이야? 세 5줄짜리 연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생략한 것도 거의 없는데. 더 생략할 수 있었는데 안 생략 안 했어 일부러. 너희들이 그시 할 것 같아서. 김진 답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이 15.5를 가지고 이 K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지? 이 15라는 수는 무슨 소리야? K의 자릿수. K는 16자릿수. 0.55를 가지고 뭐 얘의 숫자 배열. 0.55가 어디 있어? 찾아봤더니 0.55는 로그 3.59야. 다시 말해서 이 K라는 수는 3.59로 시작하는 수라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바로 땡땡땡 나와야 된다고. K는 얘를 보면서 바로 나와야 된다고. 3.59 곱하기 10에 아주 큰 수가 나와서 이렇게 쓰라는 소리가 나올 거야. 이 정도 나왔으면 어떻게 써야 돼? 359로 시작하는 몇 자리 수? 세 자리 수. 359 이렇게 쓸 거야. 얘는 10에 10 조심해야 돼. 얘가 15 해야지 16자리 수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답이 없어. 밀리미터 킬로. 아, 그러네. 얘기가 지금 단위가 뭐야? 밀리미터야. 단위가 밀리미터에 단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네. 밀리미터가 미터가 되려면 공 몇 개 떼지? 자, 밀리가 뜻이 뭔지 알아? 밀리가 천이야. 밀리가 천이라는 소리야. 1000분의 1이야. 밀리는 뭐라고? 1000분의 1. 킬로는 천이야, 1000. 됐습니까? M이 기준이야, 항상. 밀리미터야. 미터가 보통 기준이야. 밀리가 빠져서 세 자리 빠졌고, 킬로 붙이니까 다시 세 자리 빠졌어. 몇 개 빠져야 돼? 6개 빠져서 3.59 곱하기 10의 9제곱 단위 킬로미터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 네 문제가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6번이 좀 더 예시가 좀 더 좋긴 한데, 다음은 어제 개념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여기를 건너뛰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했고, 자 해봅시다. 정수 부분이 같다는 뭐야? 정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뭐야? 자릿수가 같다 이거지. 정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뭐라고? 자릿수가 같다. 그렇지? 몇 자릿수인지만 알려주고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가우스 로그 x가, 가우스 로그 x는 뭐야? 로그 x의 정수 부분 이런 소리지. 가우스 로그 375랑 같다. 375 본 적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잖아. 얘는 뭐야?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은, 로그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말하고 있고, 얘가 얼마다? 2인지만 판단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x는 몇 자릿수? 세 자릿수. 세 자릿수 표현법은 10의 제곱보다 크고 10의 세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넘어가자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정수 부분 자릿수를 갈려주고 이렇게만 넘어가자는 소리야. 됐어? 다음. 숫자 배열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같다 이거야. 숫자 배열이 같다.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A랑 로그 B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B가 같다는 말은 A랑 B가 숫자 배열이 같다 이 말이지. 진수 A가 숫자 배열하고 B의 숫자 배열이 같다 이 말이야.
예시로 들면 이런 수야. 3170이고 하나는 0.0317 이런 수야. 그럼 두 개의 수가 317, 317 같으니까 우리는 두 개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 10의 거듭제곱만 나오겠지. 자, 소수 부분이 같다 해서 우리는 두 개가 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두 개를 숫자 배열이 같으니까 b분의 a가 10의 n제곱으로 나올 거고 n은 조심할 점은 정수입니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야. 이해됐습니까? 3, 마이너스 3 다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소수분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으면 나누면 10의 거듭제곱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식으로 한번 표현해 줄게.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소수분이 같다는 소리는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n은 정수, 알파는 0부터 1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로그 B를 뭐라 놓을 거야? 정수 부분은 뭔지 모르겠고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럼 두 개를 어째? 빼게 되면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가 n-m이 되고 요놈은 일단 정수인 건 사실이잖아. n도 정수, m도 정수. 그러면은 왼쪽 식이 뭐가 돼? 로그 b분의 a가 k가 되겠고 결론적으로 b분의 a는 10의 k제곱 k는 정수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라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A랑 B랑 숫자 배열이 같은 수고 소수점 있지만 달라. 어째? 두 개를 나누면 뭐가 될 거라고? 10의 거듭제곱이 될 거다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 그러면 아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을 수가 있겠네. 왼쪽의 소수 부분과 오른쪽의 숫자 배열이 같아. 왼쪽의 숫자 배열하고 오른쪽의 숫자 배열이 같아. 그럼 어쩐다고? 진수 x제곱의 숫자 배열과 진수 루트 x의 숫자 배열이 같다 이 말이야.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어쩐다고? 두 수를 어쩐다고? 나누게 됩니다. 요놈에서 요놈 나누는 게 편하겠네. 이렇게 나누면 얘가 뭐가 된다고? 10의 n제곱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왼쪽 식을 정리를 하면 x의 3분의 5제곱이 되고 10의 n제곱이 되고 그러면 x는 10의 5분의 3n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x가 10의 1제곱부터 10의 제곱 사이야. 그럼 얘가 1부터 2 사이의 수라는 말이지.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될 거야? 10의 5분의 6 또는 5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니? 쉽잖아. 답은 이 문제 답은 두 개를 고발했으니까 10의 5분의 6, 5분의 9, 5분의 15가 돼서 10의 세제곱이 답이라고 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 자, 이 식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무 복잡한 식이 아니야. 이 식 갖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해봅니다.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느낌이 좀 없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거에 두 개의 진수의 특징을 우리는 지금 특정 지을 수가 좀 애매하다고. 그렇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n은 정수가 알파는 0부터 1. 이건 당연하게 써줘야 됩니다. 0부터 1까지. 로그 b는 n 플러스 얘를 베타로 놔도 되고 1 마이너스 알파로 놔도 돼. 이건 관계없겠지. 합이 1이라 했으니까 두 개를 소수분은 합이 1이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로그 ab는 n 플러스 n은 n 플러스 m은 정수니까 상관없고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소수분의 합이 1이라겠네. 얘가 1이라겠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A, B는 10의 K제곱이 나오네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식을 내가 적고 사실 소수분의 합이 1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떤 수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얘가 상형록을 취해서 소수 부분은 가짜 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이해되니? 가짜 수를 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 수를 로그를 취해봐야 알 수 있어 우리는. 알겠니? 그 소수 부분이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식을 한번 적어봤더니 오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돼서 두 수의 곱이 진수 곱이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된다. 하지만 요놈은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베타가 지금 1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했지. 찬다 잘 진짜 씨.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 사이죠. 베타의 범위도 0부터 1 사이죠. 그러지? 근데 우린 베타를 몰아놔서 1 마이너스 알파로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베타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가 0부터 1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된다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거꾸로 가야겠네요.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알파를 0부터 1 사이 이건 했고 베타도 0부터 1 사이랑 벌써 표현을 했어. 근데 두 개 합이 1이 되는 상황을 봤더니 베타가 1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 이 말이야. 어떨 때 베타가 1이 되는 거야? 어떨 때? 알파가 0일 거면 베타는 1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뜻이겠어?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뭘로 풀었어? 얘 곱이 얘가 두 개를 더했을 때 정수가 되는 상황으로 구했잖아. 그러지?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정수가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합이 1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소수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소수 부분이 있어야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단 A하고 B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야. A하고 B가 10의 거듭제곱이면 둘 다 소수 부분이 0이 돼서 곱이 10의 거듭제곱이 나와가지고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말이야. 자, 우리 풀이는 요놈을 다음에는 외우겠지만 지금 요걸 외울 수는 없어.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고 주의사항 적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4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4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에요. 그러면 양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요 과정이라고. 됐습니까? 로그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면 조금 전에 했던 걸 기억하면 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10의 거듭제곱이 나온다고 우리는 풀 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다음에 가서 외우고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x를 이렇게 쓸 거야. 로그 x는 4 플러스 알파로 쓸 거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야. 소수 부분 알파. 그 다음에 로그 4x의 소수 부분 로그 4분의 1x는 4분의 1 로그 x는 1 플러스 4분의 1 알파가 되겠죠. 됐습니까? 현재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야?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야? 아니 알파가 0부터 1 사이잖아. 그럼 4분의 1 알파는 여기 또 4분의 1을 곱하니까 맞는 표현이 맞잖아. 얘가 소수분 얘가 정수분이니까.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었으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달라 이제? 그럼 이 문제를 두 개를 어쩐다고? 두 개를 더한다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5 로그 x는 6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누가 4분의 5 알파는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5분의 4가 되는 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굳이 요놈을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네. 요놈 나왔으니까 요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로그 x는 4 플러스 5분의 4이고 5분의 24이고 결론적으로 x는 10의 5분의 24제곱 이런 식으로 풀 거라고. 자, 식, 표현 두 개를 연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어렵네 중간에 가다가. 그대로 썼어? 그대로 썼어 지금. 얘를 3 플러스 알파 0부터 x를 쓰고 로그 x의 제곱은 2배에서 쓰고 로그 루트 x는 2분의 1배 썼습니다.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를 표현한 거고 얘를 더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가 돼야 돼?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쓰면 됩니다. 단 여기서 정수라는 말에서 알파는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왜? 뭐 이 문제는 걸리진 않아요. 알파 0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그 얘가 정수가 되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2분의 1만 처리해 주면 된다고. 여기 어떻게 하면 정수가 될 건지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알파가 5분의 1, 2, 3, 4 집어넣으면 2분의가 해결되는 값이 떨어질 거야. 뭔만 이해되니? 여기 좀 정수 센스. 근데 얘가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5분의 홀수가 떨어져야 돼. 5분의 1하고 5분의 3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좀 했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지. 그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 두 개의 곱이 다시 말해서 x제곱하고 루트 x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n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x의 2분의 5제곱은 10의 2분의 5, 5분의 2n 이렇게 쓸 수 있고 단 x는 몇 자릿수야? 정수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정수분이 3에서 어떤 식을 생각을 할 거냐면 x는 10의 세제곱부터 10의 4제곱 여기에 사이의 수야. 이해됩니까 지금? x는 10의 세제곱부터 10의 4제곱 사이의 수고 답이 x는 이렇게 나왔어. 그런다는 말은 5분의 2n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은 2분의 15부터 2분의 20까지 있는 뭔 수야? 정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n은 얼마? 7, 8, 9 이렇게 떨어지네요. 8, 9. 결론적으로 x는 5분의 16제곱 5분의가 아니라 x는 10의 5분의 16제곱 또는 10의 5분의 18제곱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이 안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지. 풀이가 아래 것이 좀 더 간단하죠.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한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의 합이 1이라는 구조는 다음에는 어떻게 외워서 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지? 지금은 이러한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 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100보다 작은 자연수 그걸 구하시오. 가우스야. 뭔 뜻이야? 정수 부분이지. 정수 부분은 자릿수와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왼쪽을 읽을 때 가우스 로그 3n을 읽을 때 정수 부분 이렇게 읽고 3n의 자릿수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았니? 그리고 가우스 로그 n은 정수 부분 읽고 n의 자릿수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얘는 3n의 자릿수, 얘는 n의 자릿수 더하기 1. 뭔 뜻이야? 자릿수가 한 자리 표현했다 이 말이야. 뭔 말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이 식 이해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식이 의미는 봐 이해돼? 김지 이해됩니까? 뭐라고? 정수분이 1차이. 자릿수를 꼭 말해야지. 요 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 3n의 자릿수는 n의 자릿수 플러스 1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풀이를 할 수 있다. 똑같은 식은 아니야.
왜냐면 자릿수하고 정수 부분은 1일 오차가 발생하잖아. 얘도 1일 오차 발생, 얘도 1일 오차 발생했으니까 제거하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n하고 3n의 자릿수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릿수 바뀌는 게 3을 곱해서 자릿수 바뀌는 수. 결론적으로 가조건에서 n은 자릿수가 바뀌는 수 4부터 9까지. 자릿수 바뀌는 건 4부터 9까지 됩니까? 우리 곱셈이야. 3 곱해서 자릿수 바뀌는 수 34부터 99까지. 3 곱해가지고 자릿수 바뀌는 거야. 그냥 암산한 거야. 선생님이 좀 위에 써놨으니까. 됐니? 얘를 암산 안 한단 말은 얘를 그대로 여기다 표현하겠지. 여기다 그대로 표현하겠지. n이 지금 요렇게 됐을 때 3n은 그 다음 요렇게 되는 수다 이 말이야. n이 이렇게 됐을 때 3n은 이렇게 되라 이 말이죠. 요놈이 첫 번째고 요놈이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계산한 거야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바로 쓸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뭐 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식이 어려웠으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덜 끝났어. 가만 푼 거야 우리는. 나를 풀어야 됩니다. 나의 뜻은 뭐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소수 부분이란 말은 n의 숫자 배열이란 소리야. n의 숫자 배열이 로그 6이란 말은 뭐야? 숫자 배열이 6으로 시작하는 수야. 그거보다 작다. 그럼 이 뜻은 뭔 뜻이겠니? 소수 부분 로그 6보다 작아야 돼. 무슨 뜻이야? n은 6보다 작은 숫자 배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 의미가 없어. 우리는 알고 대화가 돼 있지만 너희들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써놓고 풀어도 돼. 그래서 정확하게는 6보다 작은 수로 시작하는 자연수 이렇게 말을 해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6보다 작은 수로 시작하는 자연수 이게 정확한 표현이니까 우리는 그냥 6보다 작은 숫자 배열하면 알아먹어야 된다고 이제. 됐니? 마무리할 때 결론적으로 제거될 것이 6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는 4부터 6은 돼 안 돼요? 6으로 시작했으니 6은 안 돼. 만약에 얘가 62였으면 달라집니다. 6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 6, 0, 6, 1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얘가 둥어 있으면 또 6 들어갑니다. 현재 문제는 6이 안 들어가고 34부터 어디까지? n은 얼마까지? 경서 얼마까지? 얼마까지 들어가? 얼마까지? 뭔 말? 6으로 시작, 6보다 작은 숫자 배열까지 알려줬는데 뭔지도 몰라 아직도. 59까지 들어가겠지? 60 안 들어가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둥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 이렇게 쓰면 개수가 좀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쓰면 개수가 좀 편해지면 상관없어. 개수는 몇 개 그러면? 얘가 2개. 얘가 빼면 16개, 26개인가요? 전적으로 28개. 자,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식이 좀 쉽게 풀어줘야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이겠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식 쓴 거 별로 없어. 얘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고 재해석해서 풀이를 했다는 거야. 상형로가 그런 거야. 그 선을 넘어서면 상형로가 쉬운데 넘어서지 못 넘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알겠니? 왼쪽은 어렵게 보이고 12번은 그나마 쉬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n제곱 n이 자연수 3의 거듭제곱이 3의 거듭제곱이라는 수가 있어. 이 수를 p 곱하기 10의 a제곱 선생님이 표현했던 식이죠. a는 여기서는 정수라고 표현했네. a는 정수 b는 0부터 10까지.
수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지 이게. 근사값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죠. B가 0부터 10 사이고 A는 정수라고 우리가 썼던 표현입니다. 라고 할 때 두 함수 F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FN은 A 여기 정수 부분, FN은 여기다 N을 넣고 요 부분. 그러면 FN은 뭘 의미한다? 자릿수를 의미한다. G에는 로그 B 여기다 로그 붙인 거지. 로그 B, G에는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이런 소리지. F는 정수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이 A하고 이 A는 정수 부분이 정확하게는 오차가 발생하겠지. 여기가 3이면 몇 자릿수야? 4자릿수입니다. A가 3이면 4자릿수라고. 10의 세제곱자리니까 4자릿수야. 1000이야. 4자리.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F는 여튼간에 자릿수와 연관이 돼 있고 G는 소수 부분과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F2야. F는 뭔 뜻이라고? F는 뭐라 했어? 자릿수. 그러면은 2가 몇 자리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F2는 2가 몇 자리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해. 2는 한 자리니까 A가 얼마 나왔어? 0이 나옵니다. 얘도 어떻게 돼? 0이 나와. 그래서 틀렸어. 두 번째는 뭐야? 4잖아 4. 오 틀렸어. 쏘리 틀렸어. 이 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 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들어가네. 바뀌어서 들어가. 다시 말해서 바뀐 수가 뭐냐면 3의 제곱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 식은 뭐야? 3의 제곱의 자릿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요 식은 뭐야? 3의 세제곱의 자릿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 의미야. 정확하게는 자릿수 빼기 1입니다. 요렇게 정확한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이건 정확한 값이야. 둘 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면 의미상은 똑같다 이 말이야. 의미적으로 보면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참이 되겠네요. 니은은 얘는 3의 4제곱 81이라는 수를 갖고 놀았고 얘는 오른쪽은 3의 5제곱 243을 가지고 놀았어. 근데 G는 뭐야? 숫자 배열이잖아. 숫자 배열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G 값은 누가 더 크겠어? 누가 크다고 했어? 왼쪽이 더 크다고 했지? 아직도 이해 안 되니? G는 뭐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숫자 배열이 큰 놈이 더 크다고. 알았어? 숫자 배열이 큰 놈이 크다고.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뭔 말이야? 자, 얘하고 얘를 빼고 얘하고 얘를 빼서 얘가 더 크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 표현이 좀 이상하지? fn 플러스라고 fn을 엮을 수는 있어. 근데 gn하고 gn 플러스는 엮을 수가 없어. 왜냐면 fn 플러스라고 fn은 자릿수니까 엮을 수가 있다고. 몇 자리니까. 그렇지. 3을 곱해서. 근데 오른쪽 g는 둘을 엮을 수가 없어. 3의 거듭제곱에 있는 3의 5제곱이라는 소수 부분과 로그 붙여가지고 3의 6제곱 소수 부분을 엮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f n 플러스 1 빼기 더하기 f g 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gn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이렇게 쓰면은 얘는 3의 n 플러스 1제곱의 자릿수. 그러지? g는 3의 n 플러스 1을 로그 붙여서 소수 부분 이 말이잖아. 이 됐지? 얘는 소수 부분. fn은 그 전 거.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게 이거지. 뭔만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크겠어? 아니면 비교할 수 없겠어? 자, 일단 여기에다가
일단 좌변이 3의 n제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왼쪽 식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얘를 여기다가 3을 곱해가지고 표현이 아직은 덜 됐겠지. 지금 3b 곱하기 10의 a제곱으로 표현하면 아직은 안 되겠지. 그러겠지. 왜 안 돼? 이쪽 표현이 뭐가 돼야 돼? 1부터 10 사이의 수야 되는데 이쪽이 1부터 10 사이를 넘어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1부터 10 사이를 넘어설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일단 생각은. 지금 답은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답이 나왔다고 봐. 3의 n제곱에 있다가 식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지? 그럼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 자릿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지. 바뀌면 무조건 누가 더 크겠어? 이놈이 더 크겠지. 얘보다 자릿수가 바뀌면 이게 무조건 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소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나? 소수 부분 때문에? 왜냐면 소수 부분이 3을 곱하면 소수 부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선생님 아니네. 맞을 것 같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3을 곱해가지고 자릿수가 바뀌었어. 자릿수가 바뀌었어. 그러면 얘가 1이 커졌겠지. 얘가 얘보다 1 더 크겠지. 얘보다 얘가 더 1이 크다고. 그럼 왼쪽이 더 크겠어? 오른쪽이 더 크겠어? 왼쪽이 당연히 크겠지. 얘는 소수 부분이니까 1보다 클 수가 없어. 됐어? 근데 만약에 자릿수가 안 바뀌었어. 자릿수가 안 바뀌었다는 소리는 이 b하고 3b가 누가 더 크겠어? 자릿수가 안 바뀌었으면 b하고 3b하고 누가 더 크겠어? 3b가 더 크겠지, 수가. 그러면 로그로 붙인 것이 더, 얘가 숫자 배열이 더 큰 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b가 좀 애매하네. b가 3분의 10보다 3을 곱해서 작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3분의 10보다 더 크다. 이런 돼안돼? 이런 되지. 자, b가 3분의 10보다 더 크게 되면 F3의 n 플러스 1은 얘를 3분 19면 3으로 10으로 나눠주고 10분의 3b 곱하기 10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fn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fn은 a이고 얘는 a 플러스 1이 되니까 당연히 크다 이거지. 이때는 성립한다 이거지. 근데 b가 3분의 10보다 작으면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3의 n 플러스 1제곱은 그대로 3b 곱하기 10의 a로 표현할 거고, 그러면 누구는 fn 플러스 1은 a이고 g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로그 3b가 된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fn은 누구고? a이고 gn은 뭐였어? gn은 로그 b가 돼서 결론적으로 성립한다가 바로 되네요. 누가? 로그 3b가 로그 b보다 크죠?
로그 3b가 로그 b보다 크겠죠. 따지고 보면 지금 선생님은 적었지만 여기에 있는 상용 로고의 특징만 잘 이해했으면 여기서 바로 끝났어야 돼. 끝날 수 있어. 얘는 정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고 얘는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이길 수가 없어. 0부터 1 사이니까. 자릿수 바뀌면 무조건 얘가 더 크게 되고 자릿수가 안 바뀌더라도 요놈이 더 커지니까 성립한다가 선생님은 식으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상용 로고가 사실은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다고. 연결만 잘 시켜놓으면. 이해됩니까? 좀 알겠니? 연습하시고. 뭐 여기 있는 막 복잡하게 된 식도 있어 지금. 이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심플하게 읽어내야 돼. 복잡한 문제를 어찌 한다고? 심플하게 읽어내야 된다고. 양수 x가 있어.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라고 써. 로그 x의 정수 부분. x의 자릿수라 읽으라고. 소수 부분을 g라 읽었어. 됐어? x의 숫자 배열을 읽은다고. 그러면 fx 제곱 fx 세제곱 나왔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x의 자릿수로 읽으라고. 얘는 뭐로 읽어? x제곱의 자릿수로 읽으라고. x세제곱의 자릿수로 읽으라고 일단. 물론 오차가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다 소수 부분은 뭐야? 얘의 소수 부분, 얘의 소수 부분, 얘의 소수 부분 숫자 배열, 소수 부분 합해서 1이 됐죠.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정수 부분이 n이면 얘는 얼마란 소리야? 2n이란 소리지. 얘는 뭐가 돼? 5n이란 소리지. 그럼 x를 여기다가 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수를 집어넣으면 n이 나오면 x제곱은 2n이 나와야 돼. x의 제곱은 5n이 나와야 되고. 뭐가? 정수 부분이 자릿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fx를 자 그러면 지금 fx가 몇 자릿수인지는 딱 봐도 알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숫자 자릿수 책정시킬 수 있다면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느낌상은 한 자릿수 제곱 세제곱하면 얘는 0이죠. f의 1보다 크다겠네. fx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뭔 소리지? 두 자릿수 이상이란 소리야. fx가 1이면 두 자릿수야. 그렇지? 그럼 fx는 두 자릿수 이상이란 소리야. 됐습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뭐 그렇게 그냥 다음에 합시다. 좀 어렵네. 여기 두 번째가 좀 어려워. 놔두고. 요건 좀 쉽겠네. 자, 20번 가볼게요. 또 20분에 우리가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fx는 가우스 x야. fx는 정수 부분, gx는 소수 부분. 봤던 식이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얘가 정수 부분이야. 느낌 왔네. 아하, 얘가 정수 부분인데 얘가 소수 부분이야. 그럼 gx는 뭐다? gx는 4분의 0, 1, 2, 3 이 말이네. f는 정수고 g가 소수 부분인데 합이 정수가 됐으니까 g가 지금 4분의 0, 1, 2, 3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fx하고 fx제곱이 정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 합해서 9가 됐어. 그러지? 느낌 있네. 수를 제곱해서 자릿수지. 자릿수를 제곱해서 됐다는 소리는 fx가 얼마일 가능성이 높아? 3일 가능성이 높겠지. fx가 3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야? 네 자릿수. 됐니? 그러면 x제곱이 6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야? x제곱은 7자릿수. 네 자릿수를 제곱하면 7자릿수 된다. 말 되겠네.
이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서? 자, 근데 세 자릿수 네 자릿수를 우리가 제곱해가지고 자릿수가 는다는 생각을 잘 계산을 못해. 잘 계산 못해. 계산 못하는 것은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fx를 뭐라 쓸 거야? n 플러스 알파 fx가 아니라 로그 x입니다.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로 쓴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야. 이때 n을 뭐라 불러? fx, 알파를 gx로 부를 거야. 그러면 로그 x 제곱은 이놈에다가 2배를 한 거죠. 2배를 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옳은 표현이냐 잘못된 표현이냐?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왜? 여기서는 알파가 0부터 1 사이야. 근데 여기는 2알파니까 0, 1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겠네. 알파가 0부터 2분의 1까지는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이야. 근데 2분의 1부터 알파가 1 사이는 얘는 잘못된 표현이고 이 표현을 써줘야 된다 이거지. 잠깐만 있어 밖에. 이 표현을 써줘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풀 것이고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 n 플러스 2n이 얼마가 돼야 돼? 9가 되는 상황은 n은 3 될 거고 두 번째 상황은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 9가 되는 상황은 자연수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서 마무리해. n은 3이고 알파는 0부터 2분의 1 사이에 된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x는 로그 x는 3 플러스 4분의 0 4분의 1까지가 된다고. 여기까지 됩니까? 두 개가 답이야. 그래서 x는 10의 3제곱 또는 10의 4분의 13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요. 할만하죠 이 정도면. 이 문제가 하다 문제긴 해. 근데 이 정도는 우리는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뭘 생각해라? 정수분 소수분 좀 이해를 해라 이거야. 여기까지 하고